문빠 너희들은 환자야 치료가 필요해. 네, 기생충 전문가로 유명한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가 문빠가 미쳤다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운데요. 서민 교수 직접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네, 일단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제가 문빠에 대한 문제점을 좀 오래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문빠 사이트를 다니면서 그들의 이제 삶을 좀 관찰하다가 예. 이제 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해악을 끼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 특별한 계기는 있었습니까? 또 특히 뭐 미쳤다, 환자다, 치료까지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에? 뭐 그전에도 계속 뭐 정말 자기랑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적폐로 몰고,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써 싸운 사람들까지 적폐로 모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낚싯배 같은 경우도 예. 낚싯배로 인해서 막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 나라다운 나라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 급기야는 중국 경호원이 기자를 폭행한 거에 대해서도 예. 뭐 맞을 짓 해서 맞았다고 되게 환호하는 걸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병이 정말 깊어졌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문빠. 근데 이분들이 낚싯배 사고 이번에 기자 폭행 등등에서 보인 반응이 도를 넘었다. 네. 도를 넘었다고 평가하시는 그 구체적인 근거는요? 어쨌든 폭행은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고요. 예. 근데 저는 세상에 맞을 만한 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폭행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기자가 맞아서 크게 다쳤다. 그건 예. 당연히 중국을 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기자들을 욕을 하면서 잘 맞았다.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또 정당방위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허.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점점 떨어뜨리고 앞으로 해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을 느꼈죠. 그러니까 문빠의 존재가 문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문빠들의 극성 때문에 질려서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하.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 때가 이제 그때도 그랬었는데요. 예. 뭐 사실 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인데 예. 문빠들이 그들마저 적폐로 몰면서 욕을 막 해대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 진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돼도 안 찍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안 찍진 않았겠지만 예. 다른 후보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것이 너무 당연시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네. 네. 더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검색어 조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해당 사이트 URL을 딱 링크를 하고 예. 자, 이리로 가서 댓글 조작하자고 얘기를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조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 문빠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게 국정원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왜냐하면 저쪽 보수도 이걸 하는데 우리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있냐. 예.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얘네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빠의 문제점을 이제 통탄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 만나서 이제 문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 그분은 저보다 더 문빠를 걱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선생님 그러면 글이라도 한번 쓰시죠 그랬더니, 무섭대요. 무섭다. 네. 그래서 이 글은 내가 써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언론, 학자, 정치인들마저 문빠가 무서워 눈치를 보는 판국이니 문빠야말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글을 그래서 쓰신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왜들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자기 구독 부수가 떨어질까 봐 문빠와의 싸움을 피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교수들 같은 분들 중에서는 의외로 멘탈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사소한 비판에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예. 멘탈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죠. 네, 네. 이처럼 아주 독특한 색깔로 지나치다고 지금 표현하신 강한 충성도를 갖게 된 그런 이유나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갑자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뭐 그랬던 것들이 다 이제 기자 때문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이제 정설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켰으니까 문 대통령이라도 지키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제 그 기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좀 이해하기 힘든 멘탈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했는데 잘 이해를 끝내 못했어요. 예, 예. 지금 그 글을 쓰시고 나서 댓글이 또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네. 서민 교수 기생충만 보더니 기생충 같아졌구나 뭐 예컨대 이런 식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댓글에 대해서는? 그 댓글이 뭐 제가 쓴 글의 논지를 반박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인신공격 같은 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제가 옳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참고로 그런 댓글을 되게 좋아하고요. 뭐 저 욕하고 외모 욕하고 기생충 욕하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서 댓글을 다 일일이 달아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예. 너무 많이 달려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멘탈이 강하다고 하시는 거로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의 그 기자 폭행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조금 정확한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주장을 폈다가 뭐 혹시 이게 뭐 정당방위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가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사과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 서민 교수께서는 그런 조기숙 교수의 주장에도 동조하는 문파들이 너무 많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기숙 교수는 서민 교수의 글에 대해서 법률가하고 상담해 보니까 문파가 정신병자라고 하는 주장도 명예훼손이다라고도 지금 반박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일단 학자가 뭐 이렇게 이 정도 비판에 뭐 고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신의 비판은 늘 정당하고 뭐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뭐 항상 문제가 뭐 고소 아니야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아무리 욕해도 저는 고소 같은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고 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좀 기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별다른 대응은 안 하실 거고요? 저는 전혀 대응을 안 할 거고요. 제가 이제 SNS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대응할 만한 방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앞으로도 도가 지나치다 싶은 그런 문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하는 글을 쓰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네, 한번 쓰니까 이제 한 번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댓글 몇백 개를 분석하면서 이들의 이제 삶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글을 한 다음 주 정도에 올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저희도 한번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였습니다. 서민의 그 기생충 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글은 정말 많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혐오하는 정신병자라고 했죠. 네, 혐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숙 교수님께서 좀 생각이 좀 맞았습니다. 저희도 어제 방송에서 법적 대응 검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소송인단 모집을 해가지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숙 교수님이 대표 소송인으로 대표 원고로 이름을 올리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제 이미 변호사들 통해서 법률 자문은 어제 이미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느냐? 지금 언론이 문파, 홍위병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시민들입니다. 문파 이기 이전에 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파라고 해서 특정 집단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특정 집단으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건 반인권적인 처사인 거고 중요한 거는 서민 씨 칼럼 같은 경우는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혐오 정서가 가득하죠?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검토했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민형사 소송만 제기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고 실무 진행하는 대로 계속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아마 그러면 같이 소송하실 분 혹시 계시면 또 말씀 모집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건 우리 집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줄 아나 봐요.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아직 지금 벌써부터 이 난리를 쳐서 참 앞으로 4년을 넘게 이렇게 계속 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도 연대감이 또 단단해지는 느낌도 봤는데 어제 그 언론들의 그 문파 타령이 너무 심하니까 예은 아빠죠? 유경근 씨가 예, 공감을 하는 또 트윗을 올리기도 하셨는데 네, 문바로 폄훼당하는 이들은 인간 노무현의 유가족들이었다. 예은이를 잃은 나와 노무현을 잃은 그들의 감정은 같았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트윗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기자들을 욕을 하면서 잘 맞았다,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또 정당방위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점점 떨어뜨리고 앞으로 해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을 느꼈죠. 그러니까 문파의 존재가 문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문파들의 극성 때문에 질려서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 때가 이제 그때도 그랬었는데요. 문파, 너희들은 환자야. 치료가 필요해. 네, 기생충 전문가로 유명한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가 문파가 미쳤다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운데요. 서민 교수 직접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네, 일단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제가 문파에 대한 문제점을 좀 오래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문파 사이트를 다니면서 그들의 이제 삶을 좀 관찰하다가 예. 이제 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해악을 끼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드디어 이제 병이 정말 깊어졌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문파. 근데 이분들이 낚싯배 사고 이번에 기자 폭행 등등에서 보인 반응이 도를 넘었다. 네. 도를 넘었다고 평가하시는 그 구체적인 근거는요? 어쨌든 폭행은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고요. 예. 근데 저는 세상에 맞을 만한 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폭행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기자가 맞아서 크게 다쳤다. 그건 예. 당연히 중국을 욕하고 그리고 예. 사실 이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인데 예. 문파들이 그들마저 적폐로 몰면서 욕을 막 해대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 진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돼도 안 찍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안 찍진 않았겠지만 예. 다른 후보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것이 너무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네. 네. 더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검색어 조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랬습니다. 예. 그래 특별한 계기는 있었습니까? 또 특히 미쳤다, 환자다, 치료까지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에? 그전에도 계속 정말 자기랑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적폐로 몰고,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써 싸운 사람들까지 적폐로 모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낚싯배 같은 경우도 예. 낚싯배로 인해서 막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 나라다운 나라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 급기야는 중국 경호원이 기자를 폭행한 거에 대해서도 예. 맞을 짓 해서 맞았다고 되게 환호하는 걸 보면서 어허. 이제